스타파이브 카페 안에 갤러리 이렇게 있어서 오늘 각재구 시인의 역할을 시와 조천우 시사진 작가님의 통일을 위한 공통도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애정으로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네. 곽재구 시인님과의 만남. 여러분 아마 고대하셨을 텐데요. 자,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 곽재구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촬영해도 되나요? 제가 예. 제가 키도 작고 못생겨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더 이게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좌불란석이란 말이죠. 저기 앉으면은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근데 서서 여러분들 얼굴들 하나씩 보고 저분이 무슨 꿈을 꿀까, 어디서 오셨을까, 무슨 음식을 좋아할까, 무슨 영화를 봤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제가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는 시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아주 비전 있고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거는 철저히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 책에 나왔지만은 공부 못했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저는 공부도 못했고 공부도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안 했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비고사를 보는데, 지금은 수능 시험이죠. 그때는 예비고사를 보는데 제가 예비고사 보기 10일 전까지 제가 예비고사를 본 줄을 몰랐습니다. 시 쓰느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 쓰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꿈속에서까지 시 썼습니다. 그거를 내 동기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들이 제가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지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저 같은 학생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해주고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들어오더라도 그냥 봐준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들어오고 은행님 말리면 은행님 아래 앉아서 책 읽고 시 쓰고 그런 시간들 보내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시험으로 어떻게 합격했는가 하는 것은 저도 미스터리입니다. 대학 시험에 하여튼 지방대학이지만은 해가지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 다닐 때도 제가 다니는 대학이 사범대학이 없었습니다. 사범대학은 국어교육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문과를 졸업하면은 국어 선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커리큘럼에 국어 선생님 되는 그 과목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국어 제 꿈이 뭐였냐면은 정말로 중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마을에서 갈매기들 날아다니고 보면서 애들 7명, 8명 있는 거 데려다 놓고 같이 김서울 시 읽고 영동주 시 읽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 과를 졸업하면은 무조건 선생님이 다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격증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대학 졸업할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이 전폭적으로 부족해가지고 무조건 지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중학교 국어 선생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임용고사를 봐야 하는데 시험 보러 가는 날짜도 모르고 학교도 잘 안 나오고 어느 날 학교를 나왔습니다. 4학년 2학기도 거의 끝나갈 무렵에 종강이 다 돼가지고 나왔는데 과대표가 뭔가를 하나씩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관심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은 저한테는 없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 머릿속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루가 86,400초입니다. 근데 86,400초를 전부 4시에다가 다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지? 이런 것은 저한테는 없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과대표가 뭘 다 하나씩 나눠주니까 저게 뭐일까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과대표가 저랑 같이 군대 동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털썩 앉더니 곽형이야. 그때는 곽형, 김형, 이형 이랬습니다. 예, 이런데 뭐 관심 없을 테니까 하면서 딱 놓은데 보니까 임용고사 합격증입니다. 저만 시험도 안 보고 임용고사 그 합격증도 받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처음 그렇게 제 자신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야, 너는 어떠자고 저런 것도 안 봐가지고 저걸 봐야지 내가 시골 중학교, 선무한 중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선생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아까 조천현 저 사진작가의 국어 선생이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선생을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임철우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의 형이 그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을 하는데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교장이 안 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드는 선생을 하나 붙잡아 놔라. 그러면 보내주겠다는데 나한테 임철우라는 소설가 압니까? 네. 예, 그렇죠 아주. 와서 개타로 한 두세 달만 해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친구들 신세를 많이 지고 살았기 때문에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하루 들어간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 고등학교 국어 선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런데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국어 선생 출신인데다가 시 쓰는 분입니다.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제가 다녔던 대학이 전남대 국문과인데 전남대 4대 국어교육과가 없으니까 국문과 선생님으로서는 제일 사람들이 선호를 했죠. 근데 제가 전남대 국문과도 나왔고 그 당시에 고등학교는 시험 봐서 들어간 학교인데 광주에서는 제가 다닌 광주에서는 거기가 제일 좋은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신춘문예 당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됐다 하고 생각하고 금요일 날 면접을 봤는데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갔습니다. 양복이 없으니까 선배 양복을 빌려 입고 갔는데 81년이니까 전두환 시대입니다. 근데 운동장에서 전체 학생들 다 모아놓고 사열하면서 선생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인사를 하는데 연대장 학생이 교장 선생님께 대해 경례하면은 전부 다가 충성하면서 교련복 입고 목봉 목총 앞으로 당기면서 충성하고 인사하는데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건 내가 꿈에도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교탁 위에 올라갔더니 학생이, 그 연대장 학생이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충성하고 그 경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80년대에 제 머릿속에 저는 5.18 때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빠져나왔는데 그것보다도 더 진하게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인사를 해야 하는, 새로 부임하는 선생으로서 인사를 해야 하는 순간인데 올라가서 그 친구가 충성하는데 앞에 교장 선생님은 거수경례 해가지고 좌에서 우로 쫙 보고 이제 내리면은 또 바로 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애들이 격리하길래 그냥 허리 90도로 꺾어가지고 인사했습니다. 인사하고 할 말도 없고 말 재주도 없고 그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정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일단 말이 짧으니까 일단 말이 짧으니까 좋아했고, 그 다음에 다정한 친구가 없던 시절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이고 너무나 험한 시절이니까. 그런데 저 선생은 뭔가 다르다 하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천현 학생도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선생을 하려고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80년대 그런 한국의 정치적 현실이 너무 심각했고 또 우리들도 글 쓰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힘든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20대죠. 20대 후반인데 재혼을 다 바쳤습니다. 국어를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삶이란, 인생이란, 꿈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예, 이거는 저는 내 친구 여기 와 있나? 그리고 아마 제 친구는 서울대 나오고 해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뭐 애무고시도 합격하고 해서 대사도 오고 그랬습니다. 대사도 오고. 근데 오늘 여기까지 와줘서 저도 고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저희는 고등학교 친구예요. 예. 우상입니다. 비닐우산입니다. 비닐우산. 비닐우산 찢어진 아주. 예. 근데 저 친구들하고 전혀 반대인 그 마이너 그룹이었죠. 완전히 아주 시 쓰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내가 마이너였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혼을 다 해서 가르쳤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애들이 다 됐습니다. 내가 어떤 것이 자유입니다. 어떤 것이 꿈이다. 어떤 것이 지혜다. 어떤 것이 삶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다 됐습니다. 우리 반은 주번, 당번, 청소 당번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다 알아서 다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등록금을 잘 내는 것이 이 선생의 능력입니다. 근데 선생이 등록금을 내렴, 누가 등록금을 안 냈니?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은 학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등록금 영수증이 나오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내라. 그리고 정말로 시간 안에 낼 수가 없으면은 선생님한테 찾아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은 시간 안에 다 냈습니다. 전원이 다 내가 말 안 해도 다 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조천님 때문에 이야기가 옆으로 좀 새가지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반을 그분이 열정 광기였습니다. 열정하고 광기, 열정 광기. 근데 열정 광기로 그분은 써져 있지만은 우리들끼리는 그거를 미친놈처럼 살자로 읽었습니다. 미친놈처럼 살자 이것입니다. 공부도 미친놈처럼 하고 운동도 미친놈처럼 하고 아주 교내 책대 이런 거 있으면 그것도 미친놈처럼 하는 것입니다. 학교 교감 선생이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에 이미지 안 좋은 선생님이 한 명씩 꼭 있죠. 근데 정말로 아주 나쁜 선생님은 샘플이었죠. 근데 우리 반 애들이 그 교감 선생을 운동장에서 행가래를 쳤습니다. 행가래를 치면서 하나 둘 셋 해갖고 셋만에 손을 다 놔버렸습니다. 허리 안 분질러지더라고 다행히. 근데 다들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주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미친놈처럼 하자고 했더니 정말 시골이 진도역인데 서울대 법대 갔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누나가 같이 자취하다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동생이 잠을 자지 않는다. 잠 자고 공부를 하라고 말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 좀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잠은 자야 하지 않겠냐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가 진도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는데 3월달 시험을 봤더니 반에서 제가 기억은 26등을 났습니다. 시골하고 광주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26등을 났는데 본인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에 중간고사 보는데 중간고사 볼 때는 지금 26등이니까 이 목표를 한 반에서 10등에서 15등 정도로 잡고 공부를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이 친구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5월에 1학년 때 5월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몇 등을 났냐면은 전교 9등을 나버렸습니다. 반에서 26등 한 녀석이 근데 이 녀석뿐만 아니라 다른 녀석들도 더 심한 것입니다. 제가 못 쓴 선생님이었습니다. 미친놈처럼 살자 해놓고 그래도 어떻게 미쳐야 하는가에 대해서를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없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담임했던 애들 중에서 서울대 정치학과 하고 외교학과 하고 5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에서 1년에 서울대를 40 몇 명씩 들어갔는데 그 5명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막 솟구치고 또 애들도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는 방침이라 할까?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시절을 살았죠. 그래서 선생을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선생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2~3달 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선생을 7년을 했습니다. 애들을 놔두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한테 꿈이 없었습니다. 그 전두환 그 노태우로 이어지는 그 시절에 애들한테 꿈이 없었는데 나한테서 애들이 꿈의 싹을 조금 본 것입니다. 근데
애들을 놓고 내가 갈 수가 없어가지고 7년간을 버티다가 결국은 나는 선생이 아니라 시쟁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 때문에 나왔죠. 나와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 한 것이 아까 이야기한 1988년, 89년에 2해 동안 중국이 개방되기 전입니다. 개방되기 전에 중국 여행을 70 며칠씩 중국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를 2차례를 한 것입니다. 2달 이상씩 걸려가지고 한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여행을 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살만한 나라인가? 공산주의에는 정말로 계급이 없는 것인가?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오순도순 잘 살 수 있는가? 이 생각은 1960년대, 70년대 미국 대학생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이 미국 대학생들이 중국 공산주의가 세상은 낙원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히피 운동도 막 생기고 근데 결국은 닉슨입니까? 대통령 가서 중국 모택동이랑 핑퐁 외교라고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개방되는 그런 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내 눈으로 가가지고 중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보고 싶었죠. 그래서 여행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일에 대한 사랑으로 뭉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은 그 일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런 생각은 저한테 없는 것입니다. 저는 소련 붕괴된 직후에 소련도 중앙아시아로 해가지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그냥 키르기스탄 다 거쳐가지고 소련 여행도 다 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여행이죠, 아주. 근데 그것도 다 하고 근데 그 자체가 이 나라들에 대한 제 나름대로 동경이 있었습니다. 이 자본주의하고 반대되는 이 공산주의의 이념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인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내가 내 눈으로, 내 귀로 직접 보고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거는 여행사 가이드들도 여행 못하는 곳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아무런 진짜 어려움 없이 여행 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 한 가지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중국 여행하는데 처음 중국 민항을 탔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민항 탔는데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인생이 시와 여행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시 플러스 여행이다. 근데 여행의 제일 큰 즐거움은 기내식 먹는 것입니다. 내가 막 음식을 막 좋아하는 것보다도 기내식 속에 그 나라의 어떤 에스피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내식은 안 좋아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기내식들은 다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중국 민항 그 기내식을 스튜어디스가 가져오는데 중국 민항은 국내선하고 국외선하고 나눠지겠죠. 중국 항공이. 근데 국내선은 그냥 인물 번호로 탕상하고 인물만 보고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로 나가는 팀은 인물, 당선, 그다음에 교양, 뭐 이런 뭐 예술 이거 다 해가지고
뽑습니다. 근데 아주 예쁜 정말 한국에서 본 적도 없는 예쁜 아가씨가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저한테 기내식 주는데 꿈 같았습니다. 꿈 같았는데 기내식이라고 딱 앞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논산훈련소에서 딱딱한 빵 먹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빨 잘 안 들어가고. 근데 그 빵 한 덩이하고 삶은 달걀 2개 하고, 근데 달걀은 이 크기가 얼른 땅콩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어디서 이런 달걀이었지? 그리고 사과 하나, 아주 못생긴 사과 하나라고, 그 다음에 자스민티. 이게 기내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빵, 아주 굳은 빵 하나하고 자스민티 한 잔하고 아주 작은 못생긴 사과 하나하고 찐달걀 2개. 이게 기내식인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건 기내식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음식은 밭에서 일하는 농부나 비행기를 타고 일하러 다니는 사업가나 같은 것을 먹어야 한다는 철학이 그 기내식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중국 여행을 하게 되면서 쭉 2차례 하게 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거기도 계급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내가 여행 다닐 당시에 군대에 계급이 없었습니다. 직책은 있죠. 연대장 동무, 중대장 동무 이 직책은 있지만은 계급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계급이 다 보였습니다. 전부 보이고 거기 또 가진 자들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하고 차별도 극도로 심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하고 제가 깨우쳤습니다. 예, 좋은 세상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위대한 철학자나 위대한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모여가지고 좋은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나 혼자라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자면은 끝이 없습니다. 아주 정말로 아주 끝이 없고 아주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했던 친구들도 그 뒤에 다 만났습니다. 기차 안에서 우연히 다 만났는데 이 친구들 이 이야기를 듣고 밤새 같이 손잡고 울고 하면서도 역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반체제죠. 반체제인데 중국에서 제일 큰 반체제는 캐피탈리스트 자본주의자입니다. 자본주의자가 제일 큰 반체제인데 이 친구는 대한민국의 압구정이나 이런 데다 놓으면은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중국 체제에서는 반체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주 완전히. 근데 그래서 한 개인의 성장과 성숙이 그 사회를 성숙케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련 여행을 하면서도 소련 사람 모르죠. 영어 좀 이제 콩고리 시켜갖고 영어 좀 하고 그런데 소련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살기 좋은 낙원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르시초프 이후로 소련은 1년에 1%씩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1년에 1%씩 생필품 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 루블화가 모일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면은 다차라고 해가지고 농장 하나를 줍니다. 그 사람한테 농장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라다라고 해가지고 그 자동차를 하나 줍니다.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다차하고 라다차를 다 주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 당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 우리 당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 공장에서는 무엇을 1년에 몇 개 만들고 이게 어디로 나갈까? 이 생각을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자유인으로서 이거는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련 사람들은 뭔가를 물어보면은 무조건 대답이 니스나요입니다. 니스나요. 예. 여기 나 저 기차 정거장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다 알지만은 니스나요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 외국인 친구하고 너 무슨 말을 했어고 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막 나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봐도 답은 똑같습니다. 니스나요. 나 모른다. 만약에 이 친구가 반대로 나는 압니다 이 말은 이스나요입니다. 이스나요. 네. 이스나요하고 말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보면서도 이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니스나요로 흘러가는 그런 그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행들을 마치고 제가 제 시에서 아주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쓴 글이 아주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습니다. 혹시 제 가방 혹시 아까 들고 있는 친구 제 가방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없다고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소련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소비에트 국가들의 집하고 같은 형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집들을 가면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그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울타리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꽃들 다 펴 있고 그 다음에 유리창은 낡았지만은 유리창에 하얀색 커튼 그 무명으로 된 커튼들이 있는데 커튼에가 십자수로 이렇게 놓아진 수들이 이렇게 그 커튼에 쳐져 있고 그런데 그거 보고 있으면은 정말로 마음이 정갈해집니다. 그래서 난 중앙아시아의 집들을 가지고 책을 한번 내고 싶은 그런 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친구는 어떤 시를 쓸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왼쪽에 그림 그려져 있고 여기 오른쪽에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제 시 노트입니다. 제 시 일기장입니다. 제 시 일기장에 전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는 것입니다.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는데 이 시의 제목은 춤출까입니다. 춤출까. 좋죠, 아주. 춤이라는 단어는 마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춤추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춤출까 제목. 두 노동자가 출근하는 길입니다. 비가 옵니다. 봄비인데 비가 오니까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오늘 우리 회사 가지 말고 놀아볼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는 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사장 일 좀 하라고 하자 하고 자기들은 회사 안 가고 뭔가 다른 꽁꽁이를 하는 내용이 이 시의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춤출까? 우산은 하나 모라는 빗속에서 시를 쓰고
길고양이는 야옹, 오라는 빗속에서 피어있고 때 그냥 시를 쓰고라고 쓴 것입니다. 그다음에 길고양이가 얘도 기분이 좋으니까 야옹 하고 그 말을 거는 것이죠. 춤출까? 공장은 걸어서 10분. 사랑하는 목소리 눈썹에 닿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다네. 둘이 우산 하나 쓰고 가니까 그 목소리가 눈썹에 바로 닿는 것이죠. 두 손으로 우산을 잡고 두 손은 우산 밖으로 내밀자. 비를 맞으며 스텝을 밟자. 손이 두 개씩 있으니까 손 한 개씩은 우산 잡고 한 개씩은 우산 밖으로 내가지고 비 맞으면서 스텝을 밟자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을까? 좋아. 태양이 침낭을 사랑하는 날. 태양은 오늘 침낭 속에 들어가서 잠자는 것입니다. 비 오니까. 오늘 하루 공장은 사장에게 맡겨두고 춤을 추자. 우산으로 얼굴 가리고 부끄러운 일을 하자. 우산 가리고 부끄러운 일을 뭐 하면 좋겠습니까? 네. 얼굴 가리고 선생님 뭐 하면 좋겠죠? 당연히 뽀뽀해야 되고. 예, 당연히 뽀뽀하면 되겠죠. 예. 뽀뽀만 하면 하겠습니까? 뽀뽀다고 아주 아주. 근데 예, 마지막 년입니다. 자취방까지는 15분. 우산을 버리고 뛰어가서 예쁜 아가 하나 만들자. 오. 이게 제 시입니다. 이야. 브라보. 공자 둘이 부부인데 공장에 가다가 비 오니까 좋으니까 안 가고 그냥 우산 속에서 뽀뽀하다가 야 우리 뽀뽀만 해갖고 안 되겠다. 얼른 자취방으로 돌아가자. 하고 방에 돌아가가지고 애기 하나 만들자 하고 제가 고민했습니다. 예쁜 시 한 편 쓰자. 이 두 개를 가지고 예쁜 시 한 편이 쓰자. 이게 더 나을까? 애기 하나 만들자가 더 나을까 하고 고민했는데 정지간 쪽을 택했습니다. 네. 예, 좀 고상하고 품격 있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정직하게 애기 하나 만들자 하고 썼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제가 80년대, 90년대에는 제가 쓰지 못했던 어법입니다. 쓰지 못했던 어법인데 제가 중국 여행, 그 다음에 모스크바 여행, 94년, 95년 소련도 제가 여러 차례 갔습니다. 아주 여러 차례 갔는데 그 여행하면서 인생이 많이 자유로워지게 된 것이죠. 조천현 씨의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울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제자이지만 이 친구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진들을 찍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생을 꽤 오래 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을 7년간 하고 13년간 전업작가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문해창작과에서 선생을 20년 하다가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좋다고 생각하는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공부도 안 했고 정말로 마이너였고 그런데 국립대학에서 저를 교수로 써준 것입니다. 박사학위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저를 교수로 써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년퇴임하게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무슨 덩어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삶의 방열기가 뚫려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조천현이 사진을 보면서 선생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좋은 학생은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이냐면은
학기는 3월에 시작됩니다. 근데 3, 4, 5, 6, 5월 달에는 안 보이는 학생이 7월달, 6월 말에 종강하려고 할 때 눈에 띄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좋은 학생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눈 딱 뜨이고 말 잘하고 얼굴 반듯반듯하고 이런 친구들 절대 믿을 친구들이 아니라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는 물론 있겠죠. 예외는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는데 조천현이 마이너였습니다. 저도 마이너였고. 근데 이 친구 졸업할 때까지 제 눈에 안 띄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는데 제 눈에 안 띈 것입니다. 뭘 하고 지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천현이 저를 찾아다니고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그 사진을 역으로 귀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인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초대장 그 귀퉁이의 끝머리에다가 썼지만은 이 친구가 두만강 압록강 위에서 사진을 30년간 이상 찍다 보니까 간첩이나 교동 그 불순자 불량자로 붙잡혀가지고 중국 공안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가지고 자기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근데 끌려가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군대 갔다 왔어? 한국에서는 군대를 갔다 와야죠. 그러니까 조천현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또 취조한 친구가 특수부대 출신이야?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천현이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러니까 와 이제 제대로 잡았구나 하고 생각하고 어느 부대 나왔어? 몇몇 공수부대야?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방위라고 말합니다. 지금 방위. 방위도 특수부대지만 특수부대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방위도 알고 다 아는 것입니다. 전부 한국 시스템을 다 알아가지고 예이 개자식 하면서 이 너라고 말 못해 먹겠다고 요거 의심도 않고 여러분 그냥 풀이 하고 그냥 놔주는 것입니다. 아주. 근데 이 친구 한 그 1년은 사진 작업들이 우리가 너무 모르쇠하고 방치해 놓은 부분들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은 80년대만 해도 자주 통일, 민족 통일, 심지어 막 북친 통일 이런 말이 나와도 막 소통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북이나 남이나 똑같습니다. 북은 남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아주 상상도 못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든지 어떤지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하지 말자가 대세입니다. 그렇죠. 저 대학생들이 통일하자고 한 친구들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으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시스는 곽진구라는 생각이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시스는 광모라는 친구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통일을 하지 못하면 비전 없습니다. 벌써 아주 통일을 하는 그 순간까지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나 경제 발전이며 민주화 발전이며 이 모든 것들이 다 통일을 위한 그 하나의 진척이고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다들 외면하는 그 시점에서 조천현이 압록강, 두만강의 사진들을 꺼내 들고 우리 곁으로 온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혹은 조천현의 생각 때문에 혹은 나에 대한 배려 때문에 북에 대한 더 절실하고 절박한 풍경들이 들어있는 사진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되고 대중들하고 가장 무난하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사진들만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도 제 사진을 보고 제가 거기에 시를 한 편 한 편씩 써가는 동안 그 친구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이 풍경은 두만강변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풍경이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백살구나무가 몇 그루 있고 백살구는 꽃은 분홍색이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는데 어쩌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진짜로 지식인들 또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은 꼭 새겨 들어야 할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이데올로기도 변하고 다 트럼프 같은 인간이 저는 세상에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앞에 트럼프 일기 때는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지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막 그린랜드를 자기들이 그냥 가져버리겠다 하고 캐나다 그 총리한테 주지사로 들어오라고 이런 것들이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식인도 아니고 교양인도 아니고 시민도 아닙니다. 시민도 아닌데 이런 사람을 미국 사람들이 뽑았다는데 미국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미국 대통령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수준을 트럼프가 대변한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는 물론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고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모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이 윤석열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거치, 언행 이것이 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아이하고 난 단판, 저 아이는 의자에 앉을 때도 그냥 다리 쩍 벌리고 이렇게 해갖고 하고 있지만 나는 저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저 아이하고는 틀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맞지만 그러니까 너는 윤석열이 아니다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이니까 우리의 지적, 교양적, 내적 품격을 다 지니고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약간은 오바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한 것은 사진은 좋은 사진은 피사체하고 사진작가하고 너무 구분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사체하고 사진작가가 완전히 일체가 돼야 하는 것이고 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나고 나가 시고 이랬을 때 그 시가 좋은 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조찬현의 그 사진들은 자기 자신과 피사체가 일치가 된 사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이 꾸는 꿈, 자신이 하는 생각과 그 행동이 다 한 가지로 일치될 수 있다면 그 세상은 생각보다 좋은 세상이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도 훨씬 더 빨리 다가올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너저분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 듣고 질문이 있는 분은 질문하십시오. 시가 이게 써져 있으신데 그 옛날에 쓰신 시를 보고 또 이렇게 직접 그 자리에서 쓰신 아닙니다. 저 사진은 다 기발표작들이고 한 편 외에는 다 기발표작입니다. 한 편 외에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예술가 자세하고도 통할 수 있는데 조천현이 제가 쓴 시집을 전부 다 몇 바퀴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찍은 사진하고 제일 어울릴 수 있는 시를 찾아가지고 저한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사진에다가 이 시를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제가 다른 생각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찾아서 왔지 하고 감동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 친구가 얼마나 자기 일에 혼신을 다 바쳤는가.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내 시를 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고 깊게 읽고 이야기한 사진작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예, 저도 광주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냥 되지 않는 말도 하고 막 그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숨쉬고 아주 짧지만 또 같은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런 순간은 분명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3분 정도는 질문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질문은 어렵게 하면은 제가 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질문들. 예.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되게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저는 감사하죠. 민족 작가연합의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얘기해 주신 내용이 저희 단체가 가고자 하는 그 길하고 많이 닮아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숙작기 때 이제 시를 쓸 때 선생님의 그 사평역에서 그 시집을 되게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역이라는 시집을 냈지만은 선생님의 그 사평역에서라는 그게 저희들 정말 따뜻한 그런 걸 줬었어요. 그래서 뭔가 희망,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사는 그 이웃들을 그려셨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서로 그 역사에서 그 톱밥인가 그걸 넣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되게 정답게 이렇게 살아가고 힘든 것도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거기에 보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 민중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그리고 오늘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그 시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제가 배웠는 것이 노동시를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냥 구호적으로 쓴다거나 관념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시는 정말로 구체적이고 생활 속에 있는 것 그것을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히 뭔가 희망적인 것을 줘야 된다는 것이 정말 선생님께서 저희 후배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시고 앞장서서 그걸 개척하셨지 않았는가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선생님께서 그런 상상을 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시를 쓰셨을 지금 쓰신 거예요? 아니면 요즘에 작년에 쓰신 거죠? 옛날에 그 노동운동이 한참 일어났거나 할 때는 진짜 그런 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에 어떤 많은 그 격차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남사스러운 시도 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시를 신과 인간 사이의 대화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신이 되는 순간이 딱 한 순간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순간. 언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된단 말은 아무런 잡념도 없고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아주 지순한 어떤 그런 그 성정을 지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모두가 신이 되는 순간이 딱 한 순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제가 이거 말했죠. 맨 마지막에 애기 만들 때입니다. 애기 만들 때 그때만 우리 인간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고 그 아기는 다시
노동자도 되고 시인도 되고 농부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만들 때, 한 아기를 만들 때 그때 우리가 잠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아주. 물론 뭐 전쟁터에서 어떤 이상한 일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그거는 FM은 아니죠. 본론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는 좋은 시는 어떤 시냐면은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좋은 시입니다. 근데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좋은 시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무 좋으면은 인간이 어떤 현상을 보이죠? 너무 좋을 때 인간은 우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너무 좋으니까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너무나 슬프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그럴 때도 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속성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노하고 아주 슬프고 아주 억장이 무너지고 이럴 때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대상하고 완전히 일치가 돼가지고 따뜻하게 교감할 때 그때 그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나 소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읽어놓고 자기가 써놓고 맨 나중에 읽은데 눈물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이게 좋은 시고 좋은 소설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른 분야에 적용도 가능합니다. 내가 이 사업 막 혼돈 속에서 내가 커피가게 시작했습니다. 이 장소도 협소하고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내 꿈이니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커피가게에서 성공을 할 것인가 아닐까는 답은 눈물에 있습니다. 이 친구 아침에 일어나서 다 아침 햇살 보면서 자기 가게 들여다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이 눈물 흘리는 것은 지나간 시간도 생각나고 현재의 모습도 너무 사랑스럽고 앞으로 내가 또 여기서 있어야 할 시간들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눈물이 자연스럽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이 좋은 일인가 성공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판단은 눈물의 유무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눈물을 막 쏟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슬퍼서, 너무 억울해서 눈물 막 쏟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의미가 있고 성공할 확률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에서 흘리는 눈물보다도 교감에서 좋아서 흘리는 눈물이 당연히 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분노에서 흘리는 눈물은 1차원적인 눈물이고 그 다음에 교감을 해서 흘리는 눈물은 한 번 더 걸러진 세계의 눈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질문. 그래서 초천연이랑 비슷한 말을 하네요. 아주. 그래서 그 해산일기라고 하는 예. 제목까지 예. 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이 진척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고 지금 어디서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씨입니다. 예? 조씨입니다. 저 친구가 내가 말했죠 마이너라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세련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열정이나 힘은 굉장히 아주 좋은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제 어머니를 제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제일 낯선 단어가 어머니입니다. 이유야 많이 있겠죠. 함께 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근데 생각하면 막 안쓰럽고 해가지고 제 마지막 시집에는 어머니에 대한 시를 한 9편인가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8살 무렵에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줬냐면은 외할머니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외할머니가 아기를 10개를 낳아가지고 아들 반, 딸 반 이렇게 낳았겠죠. 10개를 낳아가지고 그 10개의 아들들이 다 만주로 일본으로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외할머니가 매일 하는 일이 그 약수터에 가서 약수 길어 가지고 와가지고 느티나무 아래다가 놔두고 치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치성을 드리는데 어느 날 치성을 딱 드리다가 눈을 딱 들었는데 앞에가 불이 큰 불이 2개가 켜져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살던 면 이름이 호봉리였습니다. 호랑이가 엎드린 말 호봉리. 근데 이것도 내가 찾은 것입니다. 옛날 이름이 호봉리고 지금은 오봉리입니다. 복이 5개 있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호랑이를 호랑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산신령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산신령님, 저희 애들이 다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저는 매일 산신령님께 이거 치성 드리고 하니까 잘 돌봐 주십시오 하면서 말하면서 그 함지방 물 이고 뒷걸음질 가만히 쳐가지고 당산나무까지 내려와서 당산나무에다가 그 약수 떠놓고 치성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나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외할머니의 딸이 어머니가 18, 19살 때 외할머니가 딸한테 추석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영산포 장에 가가지고 나주장에 가서 이 닭을 토종닭 2마리를 팔아오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토종닭 2마리를 팔로 동네 언니랑 둘이 동네 언니도 뭐 팔고 해갖고 돈 살라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서 나주역에 갔는데 증기기관차를 본 것입니다. 증기기관차가 바퀴가 엄청 큽니다. 아주 커가지고 칙칙 할 때마다 수증기를 푹 품어내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그 기차가 어디 종점이 뭐냐면은 만주 세냥이라고 하고 신양이라고도 말하고 그 당시 말은 봉천입니다. 봉천이 훨씬 더 오래된 말이죠. 근데 마지막 종점이 봉천인데 그 봉천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데가 봉천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2, 3년 만에 한 번씩 3년 만에 한 번씩 와가지고 올 때마다 애기 하나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이뻐했습니다. 아주 이뻐해가지고 선물도 따로 다 사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이 기차가 타면은 만주 봉천까지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한 행동은 뭐였냐면 토종닭 2마리 판 돈으로 기차표를 끄는 것입니다. 18살 조선 아가씨가 흰 저고리 입고 그래서 그 기차표를 끊어가지고 봉천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한테는 정말로 무한한 용기를 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18살, 19살 먹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가 어디 산지도 모르는 봉천 어디에 산지도 모르는 그 봉천까지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 옆에 그 한국 조선 청년이 하나 탔는데 이 청년이 이제 자초지종을 들은 것입니다. 들어가지고 이건 너무 심란하죠. 아주 이 아가씨가 지금 봉천까지 1박 2일 동안 가는데 무슨 일이 생길 줄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봉천에 가서 아버지를 같이 찾아서 그 아버지를 찾아서 인계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아서. 근데 이건 제가 쓴 서사시의 밑그림이 되었죠. 서사시의 밑그림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팩트지만은 이 팩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제가 꾸린 이야기는 이 친구가 이제 압록강에서 저 뗏목 제목 장수를 하는 것입니다. 제목 장수를 하는데 결국은 둘이 서로 사랑해 가지고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의 신혼여행이 좀 특별했습니다. 신혼여행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해산에서 자기들만의 뗏목을 만든 것입니다. 둘이 탈 수 있는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 뗏목에 작은 텐트 같은 그런 음악을 하나 지어놓고 번호를 타고 저기 신의주까지 내려가는데 보통 보름쯤 걸립니다. 그걸 타고 내려가는데 보름쯤 걸리는데 그 보름 걸리는 압록강 뗏목 여행을 신혼여행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타고 내려오면서 그 보름 동안 두 사람이 쓴 이야기들, 쓴 시들, 부른 노래들을 거기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의주에 닿았는데 신의주에서 만주에 있는 동아일보 기자를 신의주 책방에서 만나게 됩니다. 책방에서 시집하는 책방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만주 동아일보 기자가 이 두 사람의 신혼여행 이야기를 같이 가베집에서 커피집에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신혼여행을 마치고 지금 내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해가지고 이건 특종 중에 특종이다 해가지고 조선의 젊은이들 뗏목으로 두만강 신혼여행을 하다 해가지고 그 조선일보에 그 동아일보에다가 몇 회 특집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아주 쓴 것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지은 이야기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근데 짓기는 지었지만은 이게 지금 팩트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저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결국 두 사람은 사랑했지만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변한 그 여자 주인공이 더 훨씬 더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정말로 남편을 놔두고 그 두만강의 그 독립군 지대를 찾아가지고 독립운동에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3분의 2까지 쓰다가 멈췄습니다. 근데 3분의 2 썼는데도 양이 이렇게 깁니다. 그러니까 38행짜리 A4 용지로 150매를 썼습니다. 한 1년 정도 걸려가지고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서사시는 신동엽의 금강입니다. 지금 제가 쓴 것만 해도 신동엽 금강 2배는 됩니다. 나머지 부분을 정리를 못하고 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이것도 또 그렇죠. 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자극을 주는 것이죠. 근데 야, 너 그 이야기 내가 해산에 있는 그 외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언제 끝나니? 하고 저한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잘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다 여행이라고 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듣고 판단을 생각을 그 앞에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다과를 준비해 놨으니까 나가서 일을 마쳐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